쌍둥이 자연분만 가능할까요? 마광숙은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개의 작은 심장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리듬으로 또렷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감싸준 채 의사의 설명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산모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쌍둥이 임신이고 산모 연령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제왕절개를 권유드립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연분만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아끼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쌍둥이 자연분만 사례도 있고 실제로 성공한 산모들도 많고요. 다만 분만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수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셔야 해요. 마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음파 속 두 아이는 작은 손을 오므린 채 세상 밖을 향해 꾸준히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나서는 두 사람. 유리창 너머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란히 겹쳐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마광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영애 배우님 아시죠? 그분도 만 40세의 쌍둥이를 자연분만하셨대요. 아들, 딸, 순산이었다고 들었어요. 한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놀란 눈을 했습니다. 그 기사 보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안겨주고 싶어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광숙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함께 준비할게요. 무리하진 말고 언제든 계획 바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마광숙은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단단한 의지도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나처럼 용감할 거예요. 한동석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번지고 있었고 곧 시작될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두 사람은 묵묵히 서로의 온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지어볼까요? 마광숙은 소파에 기대어 있던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한동석은 웃으며 물을 건넸고 마광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여름 바다 어때요? 봄이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 이름은 여름이도 좋겠다. 바다도 어울릴 것 같고요. 따뜻하고 깊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사라지고 밤하늘이 번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전등 불빛만이 거실을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 채 조용히 미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여름, 한바다 입에 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름이네. 우리 아이들한테 딱이네요. 마광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렇게 부르자고요. 한여름, 한바다, 우리 아기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름아, 바다야, 아빠가 곧 보러 갈게. 거실엔 두 사람의 숨소리와 따뜻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파 곁엔 아기용품들이 조심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이 손글씨로 적어둔 이름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배를 감싸며 움찔했습니다. 잠깐만요, 뭐지? 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왜요? 배 아파요? 진통인가요?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양수 터진 것 같아요. 한동석은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산모 양수가 터졌고요. 쌍둥이 임신 38주 차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마광숙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손에 든 수건을 쥐었습니다. 한동석은 침착하려 했었지만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가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 마광숙은 숨을 고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여름, 한바다, 엄마 아빠가 지금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 순간 밤하늘에 조용히 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은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이미 새로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그 정적은 분만실 문 너머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은 숨가쁜 기계음과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발걸음, 그리고 마광숙의 짧고 거친 호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통은 이미 10시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마광숙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몸을 뒤척이며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대기실에서 손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손을 모은 채 기도인지 간절함인지 모를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선은 불규칙하게 출렁였고 의료진의 움직임은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산모 혈압 떨어집니다. 둘째 심박도 불규칙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해요. 그 말과 함께 분만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산모가 너무 지쳐있고 둘째 아이 심박이 불안정해요. 더 이상 자연분만 시도는 무리예요. 지금 바로 수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에 한동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은 흔들렸으며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건넨 수술 동의서 위로 한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사인을 해 내려가며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광숙 씨만 무사하면, 아이들만 건강하게 나와준다면. 의료진은 다시 분만실로 들어갔고 문은 무겁게 닫혔습니다. 한동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등은 점점 굽어졌으며 고개는 깊이 숙여졌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두 무릎 사이에 웅크린 그는 마치 시간을 멈춘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분만 직전 마광숙이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난 정말 해내고 싶었는데. 그 목소리는 아직 귀에 생생했고 그녀가 진통 속에서도 웃으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여름, 한바다, 엄마가 꼭 만나줄게. 그 말이 다시 떠오르자 한동석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소리내지 못한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고 이마는 무릎 위에 내려앉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온통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했던 마광숙이 지금 그 안에서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제발 무사히. 그 순간 분만실 안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은 세상의 어느 소리보다 간절했고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아이가 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광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름아, 바다야, 아빠 왔어. 그리고 광숙 씨, 나 여기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눈빛엔 슬픔과 희망, 무력감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공간은 한 사람의 기도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다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그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지만 첫 마디는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아이들. 그는 미소 지으며 침대 곁 작은 침대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두 개의 조그마한 아기 포대기가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앙증맞은 손, 미세하게 들썩이는 가슴.
그녀는 눈이 커진 채 아이들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아이 중 한 명을 살포시 안아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 떨리는 숨결, 그리고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첫째 딸 여름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바다. 그가 다시 둘째를 안아 그녀 곁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여름, 한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여름처럼 따뜻한 아이, 한바다처럼 깊은 아이, 둘 다 정말 건강해요. 광숙 씨 정말 잘 해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닌 기적과 안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진짜 엄마가 된 거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 없던 평온이 회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마광숙은 한동석과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조용하던 집안에 반가운 인기척이 감돌았습니다. 아기들을 품에 안고 거실에 들어섰을 때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두 여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정수와 공주실이었어요. 왔어? 많이 기다렸어. 공주실과 박정수는 환한 얼굴로 다가오며 마광숙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름이를 바라보다가 바다를 바라보고 다시 여름이로 돌아갔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공주실과 박정수는 손끝으로 아기의 볼 옆을 살짝 스치고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얼굴엔 세상 가장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고 목소리는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몸조리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산모 옆에서 민폐되기 싫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둘은 아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쥐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여름이 바다 아주 그냥 사람 녹이네. 녹여. 곁에서 웃고 있던 한동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면 아예 이 집으로 들어오시죠. 그러자 공주실은 단호하고도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수 언니랑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얘기했어. 이 아이들 눈 못 떼겠어. 이 집에서 살아야겠네. 정말. 박정수는 광숙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아이들 덕분에 내가 더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니까. 그 순간 집안의 생명의 온기와 가족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 안에 조용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한동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고 곧이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한결과 한봄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정장 위엔 코트가 걸쳐져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설렘이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한결은 먼저 거실을 둘러보다가 안쪽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죠? 동생들은? 한동석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낮에 왔어. 지금 둘 다 자고 있어. 살짝 볼래? 한봄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네,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쌍둥이라니 아직도 실감 나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자 작은 아기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엔 곤히 잠든 한여름과 한바다가 포대기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작다. 얼굴이 딱 두 분 반반 섞였네요. 한봄은 눈이 촉촉해진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름이 바다, 이름도 예뻐요. 한동석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결이 봄이, 여름, 바다, 이제 사남매네. 미소 지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결이 봄이 왔어. 아직도 정신이 좀 몽롱하네. 애들 자는 틈에 잠깐 눈 붙였어. 한결은 다가와 조용히 안부를 묻고 한봄은 마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도 알게 될 거야.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세 사람은 조용히 아기들을 바라보며 하나의 가족으로서 더 깊어진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엔 아기들의 숨결과 함께 잔잔한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용 작은 요람 2개엔 한여름과 한바다가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엔 포근한 밤 공기와 조용한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낮게 켜져 있었고 소파엔 나란히 앉은 마광숙과 한동석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음미하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려 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있잖아요. 아이 낳으면 여자로 안 보인다대 오빠는 어때요? 한동석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다가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여자로 안 보이지. 마광숙은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리려는 찰나. 그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낳았어도 광숙 씨는 내 애기니까. 마광숙은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애기라뇨. 한동석은 고개를 살짝 젖히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애기 아니고 여왕님, 나랑 사남매를 거느리는 여왕님. 그 말에 마광숙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엔 피곤함과 감동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여왕님이라 괜찮네요. 그럼 오늘은 왕비 대우 좀 받아볼까요? 그럼요, 명 받들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 조용한 거실에서 잔잔히 웃으며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 별빛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한여름과 한바다의 잠든 숨소리는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밤, 소리 없는 행복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전, 아기띠의 아이들을 안은 마광숙과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여름과 한바다의 첫 예방접종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다는 아까 하나도 안 울었어요. 여름이는 목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간호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동석은 유모차를 밀며 웃었고 마광숙은 아기띠에 안긴 바다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근처까지 나온 김에 오랜만에 술도가 한번 들를까요? 좋죠. 깜짝 놀라겠네요. 여름이랑 바다 데뷔전이네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술도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마당과 나무 그늘 그리고 늘 반갑게 반겨주는 향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안쪽에서 오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여름이 바다 아니야? 뒤이어 문미순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애기들 데리고 온 거예요? 문미순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옥분이 나왔습니다. 그 품엔 생후 3달 된 딸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운다니까요. 한 명도 힘든데 둘씩이나 대단하세요. 오천수가 슬며시 다가와 유모차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녀석들이 술도가 정기 손님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세요. 오범수가 뒤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점점 닮아가네요. 근데 눈빛은 완전 형수님 쪽이에요. 아주 야무져요. 오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들여다봤습니다. 예, 이마 라인 봐. 이거 완전 회장님 스타일이네. 지옥분도 한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 이목구비가 진짜 뚜렷하다. 아기가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요. 회장님, 형수님, 이 집 애들 진짜 대박이에요. 잠시 후 다 같이 둘러앉은 마루에 여름이와 바다가 포대기에 쏙 안긴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긴 듯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광숙의 말에 오형제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술도가는 쌍둥이의 방문으로 유난히 따뜻했고 이미 3달 먼저 태어난 오흥수와 지옥분의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오천수 문미순의 아이까지 더해져 이 집안의 미래가 한가득 모여있는 듯한 날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귀한 손님이 찾아온 듯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다소 숨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죠? 강의 끝나고 바로 왔는데 애기들 온다는 소식 듣고요.
오범수는 헐레벌떡 뛰어들며 여름이와 바다를 보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독고세리는 포대기 속 아기들을 보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어머, 이 조그만 손 봐요. 여름이는 눈이 아빠 판박이고 바다는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마광숙이 웃었습니다. 근데 여름이 바다의 이름 너무 예뻐요. 듣다 보니까 왠지 가을, 겨울도 보고 싶어지네요. 오범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계획 좀 세워볼까?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범수를 바라보자 세리는 볼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날 잡았습니다. 다음 달 말에 소박하게라도 식 올리기로 했어요. 마루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오흥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쌍쌍 파티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이 또 어딨어. 문미수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세리야, 축하해. 드디어 결혼하기로 한 거야? 오천수는 슬그머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회장님, 이거 돌잔치보다 결혼식이 더 먼저일지도 모르겠어요. 마광숙은 웃음을 터뜨리며 한동석 쪽을 바라봤고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네, 우리 집안에 또 하나의 기쁜 날이 생기겠군. 그날 술도 가는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 부부의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이 이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미래가 자라는 술도가 그곳엔 언제나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도가 정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오강수가 한봄의 손을 꼭 잡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마루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대기에 안긴 아기들도 마치 눈치를 본 듯 조용히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오흥수가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강수야, 보미씨랑, 은미순도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 잡고 있는 거 맞죠? 마광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눈을 맞췄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표정을 가다듬으며 손에 쥐고 있던 아기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오광수가 한봄과 나란히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봄은 조심스럽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정적. 순간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범수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강수와 한봄의 얼굴을 번갈아 봤고 지옥부는 아기 볼을 쓰다듬던 손을 멈춘 채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진지하게? 오흥수가 말하며 벌떡 일어났고 문미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난 알 것 같았어. 그 미묘한 눈빛들 그냥 안 지나간다니까. 마광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오광수가 마주보던 보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석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한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강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부모님의 상황도 관계도 다 이해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요. 조용히 흐르던 공기 속 아기 여름이가 갑자기 작게 응응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그 순간 모두의 표정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흥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오늘 뭐가 이렇게 많아? 쌍둥이의 결혼 발표에 연애 고백까지 정신없네. 아주. 한동석은 조용히 다가와 강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책임질 수 있느냐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보미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강수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한 건 그 책임을 지기 위함입니다. 그날 술도 가는 쌍둥이의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조용히 피어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놀랄지언정 결국 모두가 마음으로 안아주는 곳.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집. 그게 바로 독수리 술도가였습니다. 그날 술도가 마당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여름이와 바다의 첫 외출, 형제들의 반가운 인사,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고백들까지. 누군가는 결심을 밝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고
가족이라는 이름도 언제나 완성형은 아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만큼은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은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많기를 우린 그렇게 바라보며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기대해 봅니다. 이 따뜻한 가족의 내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야기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